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김능구의 전국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동의 한국 현대사에서도 격동의 5월입니다. 5월 17일은 전두환 정권이 12.12 군사 반란 이후에 5월 17일 날 비상계엄을 전국 확대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바로 내일이죠. 5월 18일 날 강주항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런데 어제 5월 16일 날 우리 22대 국회에서는 22대 국회 권력서열 2위 국회의장을 선출한 날입니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정당 171석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뽑힌 국회의장 후보가 바로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에 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민주당 총선 당선인 총회에서 이 국회 전반기 22대 국회 전반기 2년마다 4년에서 2년마다 전반기 하반기 국회의장을 따로 뽑고 있습니다. 2년씩 국회의장을 하는 거죠.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대이변이다. 모든 민주당 당선자들도 놀랬고 언론들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이 4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본래 5명이 거론됐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등록을 포기했었고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는 표현을 나타냈죠. 그래서 4분의 후보 조정식, 정승호, 추미애, 우원식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 경선이 어제니까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4일 전인 일요일 날 갑자기 정승호 후보가 후보 사퇴를 하게 되고 조정식 후보가 추미애 후보랑 단일화 선언을 하고 추미애 후보로 단일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4명의 후보에서 조정식, 정성호 후보가 교통정리되고 추미애 후보로 단일화된 겁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원식 후보도 상당히 그런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선 투표제까지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포기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맞지 않다 라면서 이 출마를 고집했다 라고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대부분 이번 국회의장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은 추미애 후보로 이재명 당대표가 정리했구나. 아마 직접 나선 거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리저리 후보들을 만났다는 것이 언론 보도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우상호 의원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점잖은 이 정치인이죠. 우상호 의원이 이건 아니다. 권력 서열 2위, 권력 서열 1위가 대통령이고 2위가 국회의장입니다. 권력 서열 2위를 당대표가 말하자면 후보를 교통정리하는 거는 이거는 해대도 너무한다는 어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일면 이해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21대 국회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민주당은 그 의석을 가지고서 의회 권력을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층들로부터 늘
도대체 민주당은 한 게 뭐냐? 그렇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국회를 통해서 민심을 대변하고 실제 국민들의 삶에 도움되게 한 게 뭐냐는 비판을 줄기차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국회의장은 당선되는 순간에 당적을 버리고 중립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민의의 대표기관 국회가 다수당이라 해서 한쪽에 편향되지 않고 모든 국민의 의사를 갖다가 반영하도록 균형 잡힌 국회 운영을 바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전반기 박병석 의장, 후반기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균형 감각을 갖고 여야의 합의를 가장 중시하면서 국회를 이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는 기계적 중립 없다. 그리고 총선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선상에서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게 추미애 후보였습니다. 강경 지지자들의 어떤 이 아우성 같은 목소리에 민주당 지도부도 화답이들 하는 양 국회의장 후보를 교통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두 가지 보도가 있었어요. 171명 중에서 169명 거의 다 참여했죠. 근데 우원식 97표, 추미애 72표, 25표 차로 크게 이겼다는 보도도 있고 우원식 89표, 추미애 80표, 9표 차이로 이겼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 한 자릿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자 89대 80 정도가 더 근접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 당선자들이 누굽니까? 이른바 친명공천 비명 행사로서 친명 일색의 어떤 22대 국회 당선자를 내서 이재명이 민주당, 이재명 일극체제라 하는 민주당인데 실제 국회의장 경선에서 당선자 총회에서 표는 다르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분석을 해보면요. 이 초선 의원이 지금 71명입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들은 암만 해도 이 재선 이상 다선 의원보다는 명심 이재명 당대표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재선 이상 의원들 사이에서는 추미애 비토론이 일정 정도 형성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왜냐? 추 당선인 추미애 후보는 독불장군 이미지로 유명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성으로서 정치를 강단 있게 해나가려면 불가피한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상임위원장이죠. 일대 회의장문을 걸어 잠그고 오히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당이 반대하는 노동조합 개정안을 한나라당과 함께 통과시킨 일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와 검찰총장 윤석열 간의 추윤 갈등으로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체급을 올려서 현재 윤 정부 탄생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추미애 당선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안 자르고 오히려 자기의 사퇴를 갖다가 종용했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이른바 친문재인 의원들로서는 집단 비토가 있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난 일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때 탄핵에 앞장섰던 이력으로 해서 친노하고도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삼보 일별로서 본인도 반성한다는 것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독불 장군의 이미지가 여의도에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친명계 일각에서는 주당성인이 이 대표 등에도 칼을 꼽을 수 있다 라는 우려로서 국회의장직을 발판으로서 차기 대선 도전을 노릴 것이라는 추미애 견제 심리도 작용한 바 있습니다. 반면 우원식 의원은 우 후보는 당내 범친명으로 분류돼 왔으며 2013년부터 당내 을지로위원회, 을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의 준말입니다. 을지로위원회를 주도한 현장형 정치인으로 꼽히고요. 제야운동권 모임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이 네트워크가 높은 민주평화국민연대, 주로 김건태를 지지했던 의원들 모임입니다. 민평연이라는 확실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태 때는 보름간 단식 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논쟁 때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홍범도 형상 철거 시도를 강도 있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당선의 파란은 이재명 일극체제 민주당에서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명심에 대한 경고를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한 거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번에 최고령으로 최다 득표로 당선되셨죠. 박지원 전 대표는 우원식이 이재명을 살렸다. 우원식 당선이 민주당의 건강을 보여줬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이재명 일극 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당내 민주화, 당내 다양성을 갖다가 줘버리고 친명 일색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꾸려나가는 이런 모습은 역풍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원식 의원도 친명의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친명 내 후보 중에서 한 사람으로 추미애 후보로 교통정리하려는 부분을 당선자들이 엎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민주당의 건강함을 나타낸다는 말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성 추미애가 아닌 온건 우원식을 택하면서 브레이크 없이 달리던 이재명 일극체대에도 제동이 걸렸다 봅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남은 거는 당대표 8월달 전당대회에서 연임론인데요. 이게 타격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찍어 누르기식 실력 행사는 언제든 당내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셈입니다. 저는 문득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현재 국힘의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항우려 의원과 정의화 의원의 국회의장 경선이 생각납니다. 모두 다 알다시피 정의화 국회의장은 당시에 친박이 아니었고요. 항우려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볼 때라도 항우려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될 것이다 이래 봤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게 친박의 반란표가 이후 탄핵까지 이어졌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현재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지 않은 유권자가 49.5%입니다. 그러면 민심을 반영하는 민심의 대표기관 국회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의석에서 300석 중에서 171석, 범야로 보면 192석이지만 민주당을 찍지 않은 국민도 49.5%나 되기 때문에 이 국민도 바라보면서 국회 운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국힘에 108석, 100석을 넘어서는 108석을 준 국민의 선택과 함께 민주당 당선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선택한 것도 상당히 균형 잡힌 이 국회 운영에 대한 요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수당에서 의장은 맞지만 당적을 내려놓는 이 법도 소수당을 존중하면서 타협점을 찾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은 국회는 이전과는 정말 다른 국회가 될 것이다. 여야 협치를 중시한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하지만 태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박병석 의장과 김진표 의장과는 좀 다른 국회 운영을 하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의장의 협상력과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이른바 책임의장론을 내세워서 합의가 어려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주저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행정부 독주를 견제하는 것은 물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설득과 중재의 정치력을 적극 발휘해 주실 거라 믿고 있고 기대합니다. 특정 정파가 아닌 헌법과 국회법에 기반한 입법부 수장으로서 상권분립의 가치를 확고히 세우고 협치를 이끌면서 민생 미래 개혁 성과를 이뤄내기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전에 국회의장이 못다한 정말 87년 이후에 우리 6공화국 헌법을 개정해서 7공화국을 여는데도 막중한 역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